내가 상대한테 지금 뭔가를 주고 있잖아. 이거 준다는 건 뭐야? 나의 또 희생도 필요한 거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겠지. 또 반대로 또 이렇게 하면 또 나도 상대한테 내가 너한테 뭔가를 주면 상대도 그걸 알아. 고마움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상대도 어떤 생각이 들겠지. 아, 나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배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일방적인 건 없는 거야. 일방적인 건 절대 그런 그 절자가 될 수가 없어. 양쪽이 극이 같은 극을 이루었을 때 배려라가 나온 거고 거기서 이런 절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 양념처럼 투합이 됩니다. 다음은 중용입니다. 중용. 자, 중도와 중용. 그걸 네가 직접 찾아서 봐봐. 중용.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야? 절제라는 거잖아. 예. 한쪽에 치우침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는 어떻게 돼? 치우침의 반대는 지나침이지. 치우침이 지나치면 지나쳐지잖아. 너무 과해진다가. 그럼 한쪽의 시수가 올라가면 반드시 반대선은 내려가게 됩니다. 또 내가 타고 있는 시소가 내 어떤 체중으로 인해서 상대보다 무거울 때는 반드시 내려가지. 그럼 누구를 들어올려? 상대를 들어올려.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용은 이거와 저거와의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어느 한쪽으로도 배려심이 가는 것도 아니고 양쪽의 배려 또 나와 너와의 어떤 중심적인 게 하나가 됐을 때 중도와 중용을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서의 어떤 치우침은 곧 불만과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불만을 갖잖아. 나는 왜 이러래 저래 제가 이랬어요. 그런 게 치우침이 나타날 때만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한쪽의 어떤 양쪽의 양극단이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만으로 내가 상대를 대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나의 생각도 어떨 때 낮춰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상대도 그거에 대한 또 자기 의견을 또 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건 없다는 거야.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된다. 쌍방이 될 때 서로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야. 일방은 하나의 직선이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오질 않아. 나만이 오직 그냥 주체가 나야. 1번 숫자 1번이 결국은 뭐야? 일방통행이겠지. 나 외에는 없어. 그럼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쌍방이 됐을 때 양쪽으로 오고감이 동일시 됐을 때 그 부분이 결국 중도와 중용을 여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쉽나 어렵나? 이해가 되네요. 그 다음 조화 화합입니다. 지금 중도 중이 똑같은 거야. 예. 화합이라는 게 뭐야? 너와 나가 하나가 됐을 때 화합이 일어나는 거고 예. 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화합이든 뭐 조화든 부조화든 항상 중도 이상의 중도를 벗어난 길은 결국은 불만과 화합하지 못한 서로의 쌍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주체로서의 힘밖에 발생이 되지 않아. 그럼 결국은 나만의 힘은 결국 상대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하고 항상 관계적인 부분도 서로 연결이 안 돼. 왜? 치우쳐져 버리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물과 물을 한쪽으로 위에서 이 각도에서 이 각도로 따르는 거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고 한 채 조금만 움직이 있으면 물이 다른 데로 다 새버리겠지. 이쪽으로 쏟아 부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내 각도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한 내 초집중,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이 물을 여기에 담아낼 수가 없는 거야. 못 담아내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어떤 생각과 상대의 생각과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절제라는 거지. 내가 나로서의 모든 거를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의 나를 절제해야 되는 거야. 상대가 절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절제하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 되고 어떤 상황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내가 중심을 잘 잡을 때 조화롭게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야. 뭐 한 가정에서 아빠가 힘 권력이 제일 세지? 그럼 내가 막 내 성향대로 막 성격이 안 좋아. 그럼 내가 화가 났어. 그럼 내가 책 집어 던지고 밥상 엎어버리고. 그러면 그 가정은 다 깨져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올라오는 성향을 성향대로 하면 안 되겠지. 가정이라는 거는 자식도 있고 자기 집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좀 내가 스스로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절제도 했을 때 가정이 그 나의 절제로 인해서 풍지에서 파탄으로까지 가지 않는 거야. 그런 게 되게 조화롭게 내가 그거를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그런 내 감정 조절도 필요한 거야. 정화라는 거야. 말 그대로 정화는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맞지. 마음의 정화가 필요한 거야. 여기서는 금방 얘기처럼. 왜냐하면 깨끗함의 어떤 정화. 지금 여기 컵을 보면 컵을 여러 번 이쪽으로 한쪽으로 쏟아부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혹시 찌꺼기가 있잖아. 제일 마지막. 아니면 물을 딱 담아놓고 3일 동안 놔둬봐. 그럼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 바닥에. 약간 지저분한 게 다 가라앉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어떤 그 마음에서 생각으로 전환되는 모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정화라는 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 내 마음의 정화는 뭐야? 내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찌꺼기가 있잖아. 물 뒤에 있는 찌꺼기처럼 어떤 생각에 어떤 찌꺼기도 생길 수 있고 마음으로 인해 항상 생각은 어디에?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고지고대로 다 이불을 통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럼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를 걸러낼 걸 걸러냈고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될 어떤 그 말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한 사람 막 싸우다 보면 막 정화되지 않은 각종 쓰레기들이 어떻게 입을 통해서 상대한테 전달이 되지? 오물들이 막 나오잖아. 오물들이. 그럼 그 오물들은 누구나 있어. 근데 그 걸름의 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냐. 만약에 모래를 그 작은 입자 알갱이를 내가 필요해서 그거를 걸러내려면 망이 어때야 돼? 거기에 필요한 망 이상이 돼야겠지? 같은 크기의 망은 안 되겠지. 더 작은 입자를 걸려면. 근데 구멍이 큰 말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자갈도 들어오고 막 각종 뭐 생긴 모양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같이 딸려오잖아. 그러면 그게 원하는 게 또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정화라는 것 자체의 의미는 내가 걸러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내 안에 이런 정화되는 그런 그 걸림망처럼 이런 게 나한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걸 그냥 속에서 생각난 대로 막 욕이든 쓰레기든 뭐 각종 얘기 막 나온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정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물과 물을 따를 때는 항상 그 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도 분명히 있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물을 따랐을 때 끝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끝에 가라앉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안 마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에서 야채를 걸어 먹던 뭘 했던 처음에는 쫙쫙 항상 끝에 남아 있잖아. 아, 아, 이거. 그런 거죠. 그런 걸로. 10분이요.